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문학독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문학독해 문의를 많이 하세요. 특히 수능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초등학생들까지도 비문학에 대해서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심이 많아졌는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책을 읽을 때와 비문학, 즉 문학을 읽을 때와 비문학을 읽을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재미있는 소설은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서 읽죠. 그리고 그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면 어느새 책을 한 권을 엎근히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비문학 도서, 과학이나 역사, 사회, 지리, 경제 등등 다양한 비문학 책은 사실 그걸 이렇게 먼저 선택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읽는 친구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 책을 읽을 때와 비문학 도서를 읽을 때, 즉 문학과 비문학을 읽을 때는 쏟아지는 그 에너지가 다릅니다. 특히 그 비문학 도서는 조금 의식적으로 읽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는 읽지 않게 되고 학원이나 이제 학원의 수업에 보내게 되는데요. 일단 비문학 책이나 비문학 독해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땐 초등학교 5학년 말이나 6학년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아이들이 그 글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논리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데 5학년 말이나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그 글을 읽는 대상을, 글에 나온 대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도 여전히 어렵기는 하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시중에 나온 독해 규제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 중에서 장점을 골라서 내 아이에게 맞다 싶으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이게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이제 6단계예요. 6단계가 초등 5, 6학년 대상으로 같이 나왔어요. 마더텅에서 나온 교재고요. 이제 이 교재의 장점은 일단 여기 보면 안에가 굉장히 색깔이 많아요. 색깔이 많고 그 5학년 말에서 6학년 올라가기 전에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부담감 없이 조금 시작을 할 수 있고, 이 교재의 장점은 일단은 그 지문이나 문제가 쉬워요. 지문이나 문제가 쉽고 어휘를 한자 어휘나 이제 전체적인 어휘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비문학 독해 한 번도 안 해봤다. 근데 부담 없이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으로 시작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40회 분량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주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8주차니까 그 한 번 할 때마다 5회씩. 그런데 한 번 할 때 5회씩 진행하기가 이제 아마 일주일에 5일로 월화수목금 그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면 아마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댁에서 어머님하고 아이들이 이거 하다가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이들은 그 비문학 절대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요거를 규칙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이 책은 컬러풀하고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지문 분량도 많지 않아서 시작하기에는, 댁에서 아이하고 시작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주차가 끝나면 알아두면 독해에 도움이 되는 관용표현,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들어가면 앞에 그 주차마다 학습 계획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면 습관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그 정말 아이들에게 그 뭐랄까 그 초등스러운 느낌이 나죠. 스티커가 있어요.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 답지가 있어서
아이하고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9,900원이네요. 자, 뿌리 깊은 초등 국어 독해력.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재는 요 독해력 비타민이라는 교재인데, 제가 예전에는 이 교재를 많이 썼어요. 아이들하고. 근데 이 교재가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뿌리 깊은 초등 국어 독해력에 비하면 색깔이 좀 뭐랄까 단조롭죠.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그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대에 약간은 뭐랄까 단조로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교재의 장점은 집중할 수 있게 있어요. 교재에 집중을 해서 지문, 그 다음에 옆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쭉 같은 형식으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데는 좋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여기에 있는 이 지문들이 비문학 지문들의 내용이 이게 최근까지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아마 그 발행은 예전에 거의 한 2007년, 8년에 발행이 됐는데 거의 뭐 10년, 12년이 넘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시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은 여기에 보면 비문학이 총 35회, 문학이 한 12회 정도 실려 있는데 그 설명문과 논설문 그리고 이제 인물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교재다. 집중해서 풀 수 있게 단조롭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리고 그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9,000원이에요. 9,000원. 자,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독해력 비타민보다는 요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출판사에서는 절대 협찬 안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재는 동아출판에서 나온 지금 국어 독해를 해야 할 때라는 교재예요. 이건 표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컬러풀하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설명문과 논설문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는 처음에 그 유형을 1, 2, 3, 4, 5로 원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영역별로 그 지문을 나눠놨어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나눠놨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유형을 쭉 익혀요. 유형을 익히고 그리고 뒤로 가면 분야별로 독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글의 내용이 적절하고요. 최근에 2018년에 이게 출판이 된 책이라 그 최근에 그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는 그 보기의 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요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을 한 후에 약간 하나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앞에 원리와 그 다음 독해를 따로 두어서 할 수 있겠고 컬러풀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 책은 10,000원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신사고에서 나온 우공비 1일 독해 30일 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교재는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앞에 넣었어요. 자, 라이언이네요. 라이언.
그리고 앞에 보면 이렇게 낱말 카드를 넣어놨고요. 이거는 30일에 끝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글쎄요, 과연 30일에 끝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책 역시 이제 아까 이 책은 앞에 원리를 몰아놓고 뒤에 독해를 배치를 했다면, 이건 원리를 얘기를 해준 다음에 실전 독해 지문을 뒤에 두 개 정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나오고 실전 나오고 원리 나오고 실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서 30일에 끝낼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해서 30일에 끝내는 건 아이들도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아니면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씩 해서 이 교재를 끝내면 아마 2달이나 늦어도 3달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하고는 이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앞에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 어법 원리 해서 어휘가 나오고, 실전에 이 지문이 앞에 있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조금 더 길고, 또 하나 이거는 문제에서 그 보기들이, 그러니까 1, 2, 3, 4, 5번 그 선택하는 선택지들이 조금 더 얘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그 수능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뭐 초등학생들이 수능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풀고, 특히 요거는 친구들하고 풀을 때 원리는 저하고 하고, 또는 원리는 어머님하고 아이가 같이 하고, 실전은 아이에게 과제로 내주시면 하기가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구성이 지루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구석구석에 이제 그림도 있고 컬러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요거는 문학과 비문학이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5공비 1일 독해라서 문학과 비문학을 섞어놨어요. 근데 문학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혼동되게 섞여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는 편집이나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유도하는 과정, 그 부분은 잘 돼 있는 편이라서 저는 요거를 골라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면 앞에 있는 요 낱말 카드 있죠? 이 낱말 카드를 뜯어내서 활용을 해서 아이들과 낱말 맞추기를 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초등 과정이 끝나면 그대로 놔두시지 마시고, 사실 이 초등 교재에 있는 어휘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는 한 단계 점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어휘들과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중학교 교재로 들어가요. 중간에 약간 텀을 두었다가 그래서 6학년 한 2학기쯤 되면 아이들하고 이 교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가지고는 먼저 어휘를 먼저 체크를 해요. 요거는 빠작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라는 교재고, 요거는 동아출판에서 나온 교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죄다 비문학만 실려 있어요. 근데 어휘를 반드시 중학교 교재에서는 어휘를 먼저 체크를 하고 반복한 후에 그 어휘들이 지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글을 읽어 나가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 독해 교재를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비문학 그 지문을 분석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비문학 독해를 통해서 키워야 하는 능력을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이 교재를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지문을 내가 읽고
문제를 다 맞춘다라는 그 마음가짐.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들이 답을 정확하게 못 찾아내서 나중에 포기하고 그냥 아무거나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골랐을 때 왜 그 답을 골랐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A하고 B 학생이 어느 문제에 대한 답이 나는 2번, 나는 3번 이라고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 각자 왜 그런 답을 냈는지를 근거를 대야 돼요. 지문의 어느 부분에 몇 단락에 어디에 이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할 수 없이 그냥 답을 찍었다면 이건 아무리 독해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해 문제를 풀릴 땐 서로 답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 자기 그 정확한 근거를 대게 합니다. 그냥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댁에서 아이와 독해 교재를 진행을 할 땐 만약에 채점을 했는데 틀렸다면 그 부분을 답을 미리 말씀을 해주지 마시고 일단 틀린 체크만 하신 후에 왜 그거를 골랐는지, 그 다음 그건 답이 아니다. 그럼 다른 거에서 다시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 답을 다시 골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비문학 독해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번째 초등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 역시.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종종 한자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자 그 자체를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한자 그 자체를 직접 쓰고 그 한자를 보고 읽을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대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대신에 한자어 있죠. 한글로 쓰여진 이 한자어를, 이 한자어들이 글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자꾸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글자를 보고 맥락 속에서 이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연결을 하게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한자 어휘가 많이 쓰인 글을 읽어야 되고, 그런 글들은 당연히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많겠죠. 그래서 한자를 따로 공부를 하고 그 한자 급수를 따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내가 한자가 너무 좋다 그러면 뭐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이에게 굳이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데 한자를 공부를 해서 급수를 따게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너지를 다른 데 많이 쏟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독해를 하기 전에 반드시 어휘를 체크를 하고, 모르는 어휘는 반복해서 특히 그 어휘를 체크를 할 때 그 정의 있죠.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익힌 후에 그 다음에 문장과 맥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중력, 첫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힘들어도 이걸 해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초등, 중등 과정에서의 비문학 독해는 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고등 과정에서는 조금 훈련과 이제 반복 연습이 필요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사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분야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독해 교재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어느 한 분야의 주제를 다룬 비문학 도서도 당연히 읽어나가면서요. 자,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네,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는 절대 아이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와 이 교재를 하기 전에 시간과 분량을 정하시고, 매일매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아니면 아예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그래서 체크하고 이야기 나누고 1시간 안에 다 끝내게, 가급적이면
아이가 이제 해놓으면 체크하고 이야기 나누신 후에 정리하고, 또 하나 반드시 어휘 먼저 체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와 절대 싸우지 마시고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자, 그래서 비문학 독해, 초등 과정에서의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자, 그럼 더 궁금하신 것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그 다음 독해력 비타민. 그리고 지금 국어 독해를 해야 할 때, 그 다음 5공비 1일 독해.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전에 빠작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까지 이렇게 교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느 교재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참고해 보시고 내 아이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 나가면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싫어해도 해야 합니다. 싫어해도 해야 하고요.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낀다면 오히려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비문학 독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